자, 제가 그럼 이번에도 퀴즈 하나 내볼게요. 88년도입니다. 남자 연예계 스타 100명한테 부위별 미인에 대해서 물어봤대. 부위별 미인? 야, 이거. 아, 진짜 웬일이야. 왜 나한테 연락이 없었지? 왜 나한테 연락이 없었냐고. 물어봐도 별 영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대답해 주시죠. 뭐가요? 지금 부위별. 부위별. 그 중에 이게 있어요. 최고의 머리 스타일을 가진 연예인. 헤어스타일. 88년 기준입니다. 남자 스타가 뽑은, 자, 이경규 씨 빼고 뽑았어요. 전윤아. 3위가 전윤아 씨고, 네. 2위가 김미숙 씨고, 김미숙. 1위가 누구였을까요? 1위? 아, 장미. 장미 씨 헤어스타일. 야, 이번에 육각형은 본 적 없는. 성격부터 외모까지 바닥이. 여배우가 연기력 만빵에, 체력 만빵에, 외모꽝, 성격꽝이면 밤새고 촬영만 한다는 거잖아, 그냥. 이거는 김성수 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한 줄 내주세요. 그냥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내용 한번 들어보죠. 네네. 저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네, 머리 스타일이 아름다운 미녀로 뽑힌 배우 바로 장미 장미 씨고요. 씨. 부산에서 태어나서 1975년 KBC 특채 탤런트로 뽑혀 1976년 성춘향전으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영화 겨울여자, 깊고 푸른 밤, 그리고 TV 드라마 청실, 홍실, 육남매 등을 히트시키며 국내 영화제 여우주연상뿐만 아니라 드라마로도 최우수 여자 연기상을 수상했는데요. 연기뿐 아니라 이 스타일까지 갑벽한 우아함의 대명사로 꼽히는 여배우인데 할 말이 있습니다. 예, 저는 하시죠. 일단 그 점수를 정리해서 발표를 한 건 저지만 네. 그 점수를 매긴 사람들은 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외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연예인이라든가 네. 또 기사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종합하신 거예요? 그렇죠. 종합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장미희 씨 같은 경우는 데뷔 초에 외모 때문에 좀 비교를 당한 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일 굴욕적인 사건이 빈대떡 사건이에요. 빈대떡? 이게 바로 신성일 씨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럼이 바라보더니 넌 얼굴이 빈대떡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주인공이 됐니? 면전에다 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 씨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신성일 씨를 만날 때마다 선생님 저 빈대떡 아니에요? 이렇게 네, 맨날 얘기를 해서 더 화제가 됐다. 약간 농담 삼아 했겠죠, 그죠? 아이, 그렇죠. 이 장미 씨의 외모 굴욕은 사실 처음부터 시작됐답니다. 네, 이게 1976년에 아까 네네. 성춘향전 그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을 참가를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좀 별로였답니다. 아하. 그리고 연기협회 회장님이 계셨대요, 거기에. 오디션장에. 장미 씨를 보더니 얼굴이 너무 달덩이 같다. 아, 달덩어리가 좀 이해가 되네. 네. 이 사진. 예. 진짜 젖살이 안 빠졌네. 남매너리 얼굴이에요, 그죠? 부덕하니. 그래서 바로 뽑힌 게 아니라 해자부 할전까지 가게 됐는데 이 출연 결정을 하게 되는 건 결국은 감독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감독님이 현대판 춘향이한테는 어울리는 얼굴일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2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춘향전 주인공을 따냅니다. 이게 당시에 그 성춘향전 포스터거든요. 예. 저 남자가 이덕화 아니에요? 이덕화 씨 맞습니다. 이덕화 맞죠? 네, 이덕화 씨고, 네. 이 장미 씨인데, 이쁜데? 달동을 아닌데? 달동을 아니야. 장미 씨를 실제로 본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미희가 외모 굴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요. 네네. 신격호 회장이 인정한 최고의 미녀였다고 합니다.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신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 그녀는요, 1975년 미스 롯 출신입니다. 신격호의 여자 서미경도 미스 롯에 나와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 후에 장미희도 미스 롯에 나와서 인기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여담으로는요, 인기상에 뽑힌 참가자가요, 가장 미인이었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아니 장미희 씨 얼굴을 배우의 얼굴이다 이렇게 인정한 분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연기력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 분 중에 한 분으로 강부자 씨 아, 네네. 얘기하시잖아요. 강부자 씨가 장미희 씨 얼굴을 딱 보고
대배우가 될 상이다. 오. 그래서 굉장히 이뻐했고 미스 롯데 출신으로 이제 TBC 탤런트로 기용이 됐으니까 장수만세라고 하는 그 예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강모자 씨가 꽂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부축해주고 뭐 이런 모습으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이미지가 청순하다, 너무나 이쁘다 이렇게 된 거죠. 강부자 선생님한테 그 눈에 들었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건데, 그죠? 아니 근데 신인 시절에 발목을 약간 잡았던 게 연기력이라는 거예요. 그때 앞서 육각형 보면 연기력 꽉 찼잖아요. 꽉 찼어요. 신인 시절에. 왜냐면 데뷔작이 성춘향. 연기가 또 어렵잖아요. 어려워, 춘향이 역할은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몽룡하고 송춘향이 이제 옥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옥에서 만나요. 옥중춘향이잖아요. 그거 이제 촬영하기 전에 스태프들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쟤는 신인인데 저 연기를 어떻게 할고 밤새겠구나. 그러는데 큐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흐르면서 오 반전 저쩌고 뭐. 그래서 촬영이 잘 끝났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장민 씨가 메소드 연기. 네, 메소드 연기가.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얘 신인데 연기 됐다 잘해 이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화판에서 이제 장민 씨가 연기 잘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 이쁘고 뭐 그런 쪽은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애들 때는 각이 좀 덜 나왔을 때니까 좀 두루뭉실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연기가 무르익으면서 윤곽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할까요? 진짜 탑스타가 됐을 때는 어렸을 적의 장미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준수한 여배우로 변신을 한 게 자기 노력의 결과죠. 그런 것도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977년 영화 겨울여자에서는요 고층 건물을 타야 하는 그야말로 액션씬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거 유명한 장면입니다. 네, 1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요 다른 집 창문으로 넘어가야 하는 씬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미는 대역을 쓰지 않고요. 대역을 안 써? 그리고요 그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스태프들의 말에도 감독이 고하면 무조건 나는 고다. 우와. 또 장미 씨가 노를 안 한대요. 왜 그러지? 어느 날 이제 PD님이 와가지고 수영할 줄 아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예스를 또 한 거죠. 사실은 할 줄 모르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를 했구만. 근데 뭐 배우가 되려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수영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어요? 동해 바다에 들어가는 씬이었던 거예요. 한겨울에 다들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영을 할 줄 안다라고 얘기했어도 너무 긴장되는데. 할 줄 알아도 어렵죠. 근데 감독이 고 했는데 바로 들어갔어요. 이야. 들어갔대요. 나중에 이제 회상하시기로는 정신 차려 보니까 촬영 끝나 있더라고. 여기 영화가 대박 쳤죠? 예. 겨울 여자가 초대박이 나가지고 한국 영화사에 이정표가 된 영화래요. 맞습니다. 예, 이게 단일 극장 60만 관객. 장군의 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의 최고. 흥행작.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추석에 개봉했는데 다음 해 설까지. 맞아요. 근데 이때 이후에 하나의 기준이 생겨요. 여자 하면은 헤어스타일이 어때야 됩니까? 긴 생머리. 생머리. 그게 이때 정립이 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요, 이 생머리 스타일을 잘 안 했어요. 생머리 스타일로 나오는 그런 배역들은 귀신이었어요. 소복 입고 소복 입고 귀신. 그런데 앙케이트에서 헤어스타일 1위, 장미 이렇게 된 건 사실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겨울 여자 성공한 게 진짜 장미 파워 덕분이었잖아요. 그걸 또 증명한 게 또 있습니다. 앞서 잠깐 나왔는데 정실. 정실홍 씨. 엮어가지고 뭐. 이거 저도 이 드라마 주제가를 알 정도로 그때 당시는 뭐 정실홍 씨는 아주 히트곡이죠. 히트곡. 그때 당시에 시청률이 무려 70%. 우와. 70이면 다 본다는 얘기인데. 네, 그때 당시에 뭐 터미널 뭐 아니면 식당 이런데 방송하는 그 시간대는 사람이 없어서 이상하게 그때만 해도 제 거리가 텅텅 비어. 맞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냐. 사회적 성공을 이룬 한 남자 옛 애인 사장 딸 이거 뻔한 내용인데.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 자, 옛 애인이 여기서 이제 장미 그리고 사장 딸로 나온 게 정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술자리에서든 밥자리에서든 그 삼각관계 얘기. 심지어 이게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시청자 투표를 했어요.
아, 되게 좋아해요, 앙케이트. 그때 당시에 몰려든 엽서가 무려 215만 통. 홍실? 난 홍실이지. 당연히 홍실로 가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윤희 씨가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연기력도 살짝 모자란 게 있었고 너무 얄밉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윤희 씨 하차시켜라 뭐 난리 났겠구만. 예. 아니 왜 윤희 누나한테 좀 이상하긴 하다. 질투야 질투.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정윤희 씨 나오면은 그렇게 못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데뷔가 많이 됐는데 장미 씨가 그래서 동정표를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그 투표에서는 장미 씨가 이기잖아요. 장미는요 납치당한 적도 있습니다. 한 드라마에서는 장미가요 1인 2역을 맡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장미와 닮은 신인을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내가 장미와 닮았다면서요 무려 700명의 지원자가 몰려들게 됩니다. 심지어요 내가 장미와 발가락이 닮았다 그냥 막무가내로 제보까지 쏟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이 뽑히지 않자 그에 분한 범인이요 그녀를 납치한 겁니다. 장미 씨가 안 뽑은 것도 아닌데. 그 도대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뭐야? 예. 알고 보니 그녀를 너무 좋아했던 예. 여고생 팬들이었습니다. 팬들? 그래서 오히려 장미는 여고생들은 죄가 없다 훈방 조치로 풀려났다고 전해집니다. 그 청실홍실로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된 거잖아요, 장미 네네. 씨가. 연기력도 좋아서 상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92년도 사회참미라는 영화로 이제 여우주연상 받을 때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장미 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있죠.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수상 소감입니다. 뭐였죠,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손도 이렇게 했던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랬을 거야, 아마. 유행어였어요. 유행어였어요. 아름다운 아름다워요. 이경실 씨가 이경규 씨가 엄청 흉내냈어요. 엄청나게 나오는 프로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장미 씨가 되게 섭섭했다는 거예요. 별걸로 다 먹고 산다고 말이야. 예. 장미 씨 입장에서 보면 자꾸 사람들 웃으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경실 씨가 새로 아파트를 이사해가지고 네,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쫙 열렸는데 장민 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장민 씨가 딱 세 마디를 했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머 언제 이사 온 지 한 달 됐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하고 내려주셨다. 그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두 명의 아름다운 밤이 만난 거 아니에요. 불편해. 불편하지. 또 이경실 씨가 똑사세요도 많이 따라했던 거. 많이 했죠. 예. 그분이 드라마에서 뭘 했는데 저 장미 억척 어머니로 돌아오다. 그래가지고 저 장미 씨가 고생하면서 떡 사세요 했는데 아니, 저 드라마 많이 봤어요. 그럼요. 왜 봤냐면 오직 저 장면을 보기 위해서. 너무 웃겨. 또 언제 파나? 이게 사실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극중 배역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 6남매를 키워내는 억척스러운 엄마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떡을 파는데 교양 있고 우아하게. 너무 우아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때 연기력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이때가 근데 IMF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어색한 그런 판매를 하는 모습이 더 처량해 보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하면 부잣집 외동딸 같은 우아한 목소리와 외모를 가졌지만요. 사실 드라마 6남매의 상황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미가 우아하게 클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녀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을 파는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요. 장미가 3살이 된 해에는요.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와서 여관방에서 살아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최숙희 여사는 혹여나 우리 아이가 아비 없는 자식들이란 그런 소리라도 들을까 봐 더욱 아이들을 철저히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이 장민 씨가 배우가 된 이후에도 가장 가까이서 이 장민 씨를 돌보고 지켰던 게 또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신 건데 신인 시절부터 거의 30년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그 촬영장을 다 따라다니면서 어머니가 늘 약탕기, 약탕기? 약탕기를 챙겨서 또 간식 같은 거, 뭐 절편 뭐 이런 것들 싸가지고 같이 촬영장에 같이 따라다니시고 또 무슨 도매산골 이런 데 촬영 나가면 추우니까 명주 송이부를 직접 머리에다 입고 그렇게 다니셨다고요. 그렇게 이제 물심양면으로 다 챙기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배우로서 최적화된 게 촬영 왕이었다고. 네. 와, 부럽다. 한 번은 무려 열흘 동안 밤에 비를 맞으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조연출이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고 힘들어서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촬영기 다 실려가고 조명기 다 실려가고 그냥 스태프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살아남아서 본인은 멀쩡. 홀로 살아남았는데 또 이제 어머님이 스태프들까지 그렇게 다 챙기셨다고 해요. 당시에 같이 촬영이나 뭐 이런 거 작품을 할 때 장민 씨 어머님의 음식을 맛보지 못한 스태프는 거의 없었다. 뭐 이런 말이 돌 정도였는데 연예인 매니저 그 정도 다 하나요? 우리 촬영 컷 하면은 우리는 아무도 안 와.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맞아.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실력 있는 매니저셨던 것 같아요. 매니저분들도 원래 전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썼던 전략이 신비주의 전략. 어머니가? 장미 씨 정도의 탑스타면은 알려져야 할 개인 정보를 아무도 모르게끔 했던 거예요. 생년월일, 가족관계, 학력 이런 것도 공개를 안 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딸을 신비주의 전략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팬들을 약간 이렇게 좀 안 달라게 하는 궁금해 막. 이런 식의 전략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신비주의 전략. 그냥 우리 딸을 그냥 막 이렇게 막 케어를 엄청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신경 쓰고. 근데 딱 모른 척하는 순간이 있대요. 왜? 촬영 들어가면. 슛 들어가서 카메라 돌아가면은 딸을 이제 외면하고 오히려 되게 이제 위험한 연기나 그런 거 할 때 그러면은 배우인 딸이 좀 주저주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감독님한테 가서 우리 애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딸 할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미 씨가 그러는 거죠.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예 나는 옛날에 엄마가 진짜 원망스러웠는데 우리 엄마가 없었으면 난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 네, 이건 뭐 모범단원처럼 따라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 뭐 그냥 글씨 백일섭입니다. 꼭 장미 엄마가 항상 수발을 하고 다녀요. 보디가드처럼 철저히 엄마가 관리를 하고 다니고 꼭 그 엄마는 이상하게 내가 자기 딸 꼬실까 싶어서 자꾸 나보고 장난삼아 꼬시지 마 그러는데 이제 뒷부리에서 이제 나이트클럽을 가서 춤을 추는데 미 엄마가 나고 치자 나고 쳐 근데 파트너 바꾸자고 확실히 그 엄마는 내가 꼬실까 싶어서 뭐 그런데 웃은 일이 있어. 철벽을 치셨네요, 어머님께서. 장미 씨는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재단이 된 전화 걸면 그 어머니가 꼭 받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일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우리가 촬영을 어디서 하니까 그럼 그쪽으로 오십시오라든가 그런 거를 다 조절을 해주는 게 어머니였고 내 딸이지만은 얘는 스타 장미이기 때문에 언감생심 누구도 얘한테 접근하면 안 되고 얘가 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차단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엄마 역할이다. 그 대단하셨어요. 인터뷰도 대신 와서 해주셨을 정도고 촬영 현장 가면 이제 기자 접근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저하고 얘기해요. 높아심에 얘가 말 잘못할까 봐. 또 실제 인터뷰를 해도 반 이상은 어머니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한테 딸 장미는 그냥 공주였었어요. 굉장하게 매니저. 네, 나이트클럽 뒤풀이에도 같이 와요. 와. 기자랑 인터뷰 자리에도 같이 와요. 벌써 좀 상상거리는 거 깜깜하시고 깜깜하잖아. 거기서 어머니가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사는 데인데 뭐 서로 만나면 농담도 하고 이러잖아요. 누구도 장미희 씨한테 함부로 농담을 못했다. 그렇죠. 그럼요. 하면 엄마가 달려오면 뭐 난리 나니까. 사실 어머니가 매니저면 연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장미희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요, 장미희에게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라는 영화 섭외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 어머니가
내 딸의 인기가 높은데 이걸 좀 더 달라. 그럴 수 있죠. 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실제 이런 소문이 제작사에까지 돌다가 결국 그 소문 때문에요. 주인공이 장미가 아니라 원미경 씨로 교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요. 불화설에 더 기름을 부은 게요. 장미는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에서요. 어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게 언론에 알려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도 다 어머니가. 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 인생을 대신 사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 이후 인터뷰에서는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다. 강력하게 부인하면서요.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어머니가 지금도 그 매니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매니저 일은 내려놓으셨고요. 장미 씨에 대한 기사 자료를 막 스크랩을 하면서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도 이제 기자가 그 취재를 하려고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식사부터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딸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기사 써달라고 당부하시고 그런데 안 좋은 기사를 썼다고 기자가 찾아가서는 밥을 절대 차려주지 않는다. 그럼 이번에 저 밥을 못 얻어먹겠네요? 네? 저요?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왜냐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매니저 일을 해도 소문은 막지 못합니다. 이 신군부 시절에 연예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장미 씨가 포함됐다는 소문이 돕니다. 당시에 그 언론 탄압을 좀 심하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출연 금지 막 이렇게 되는 연예인들도 있고 막 코미디언 이주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바보 흉내내고 막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출연 금지 당하고 김명덕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주걱턱이라고 이순재 여사 닮았다 그래가지고 아마 출연 금지시키고 막 이랬는데 이 장미 씨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소문이 돕니다. 네. 근데 왜 그랬냐면 녹화장에 한번 안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죠. 천직 대통령과 그렇고 그런 사이다. 아, 녹화장 한 번 안 나온 걸로요? 네. 근데 여기까지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소문을 들은 이순자가 납치했다. 납치했다. 납치해서 지금 잡아두고 있다. 그래서 출연장에 지금 못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소문이 소문을 낳아서 이상한 루머들이 계속적으로 생산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장미 씨가 이 스캔들을 대하는 특별한 태도 때문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세요. 뭐 도둑을 맞게 되면은 개도 안 짖는다. 그러니까 무슨 스캔들이 났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크게 퍼진다. 그래서 대응이다. 무대응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면은 적절한 해명들이 있었어야 될 법한데 바로 뒤에 또 미국 유학을 가시거든요.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굳어지는 거죠. 아예. 그렇게 돼가지고 장미 씨가 특히 한국에 없는 동안 딱 7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1년부터 88년까지 한국에 전두환 정권 안 계셨는데 근데 딱 또 그 재임 기간이랑 또 겹쳐요. 희한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온갖 추론들이 많았었던 거죠. 자, 이런 루머를 잠재운 게 또 다른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 터졌냐? 바로 장미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 아 그래요? 이 장미의 약혼 기사가 그냥 뭐 신문, 일간지 이런 데 도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26살이었거든요. 상대가 무려 19살 연상의 건설회사 사장님. 마포구에 있는 장미 씨 집에서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약혼식을 올렸다. 뭐 이런 내용의 아주 구체적인 기사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혼까지는 팩트인 걸로 확인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민 씨 약혼자라고 알려진 남성이 건설계 당대 1위라고 할 정도의 굴지의 기업의 사장이었고 특히 장민 씨가 소문들이 나니까 오히려 어머니인 그 최숙희 여사가 두 사람을 갖다 연결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약혼했다고 전해졌는데 그 이듬해 4월에 결혼한다는 자세한 이야기까지 보도가 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남자의 회사에서 장미 씨랑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다. 그래서 직원들이 데모됐대요. 안 된다고. 많이 직원들이 반대. 우리 사장님 결혼 반대세!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깨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 남자분 쪽의 회사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파혼이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남자분 쪽에 사정이 좋아지셨대요. 좋아진 다음에 이제 배우 선우용 씨가 네네. 이게 안타까우니까 둘이서 다시 이어주려고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다 정리된 상태라서 그러니까 실제 뭐 사귀긴 했는데 이별로 끝났네요, 그죠? 그렇죠. 하지만 장미희 씨한테 또 다른 남자가 찾아옵니다. 예? 화면을 보실까요? 네, 배창호 감독. 아, 야. 유명하죠. 장미희 씨고 네네. 배창호 감독. 당시에 톱 감독이에요. 최고의 감독. 그렇죠. 배창호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이 배창호 씨가 장미희 씨한테 이거 거의 공개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자 만나면 야, 난 장미가 너무 좋아. 난 장미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기자들 만나서 그렇다 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장미 씨가 너무 좋다고. 서동요도 아니고 동네방네 막 그러고 다닌 거야. 나 장미야 꼭 결혼한다. 그런데 이제 장미 씨가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뭐라고 그럴게요? 보통 이런 무대응 하지 않으셨어요? 칼같이 아니라고. 그럴만하지요. 근데 이제 배창호 감독이 순간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장미를 오랜 시간 동안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83년 처음 적도의 꽃으로 만나서 혼자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85년에 깊고 푸른 밤, 장미에게 바치는 영화인 황진이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배창호 감독의 오랜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울 수도 있었지만요. 지금은 미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내를 만나서요.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잘 사신다고 합니다. 배창호 감독과 장미 씨의 그 사이는 한국 영화사에 남을 만한 로맨틱한 한 장면이에요. 특히 깊고 푸른 밤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유학가 계시잖아요. 그 분을 위해서 올 로켓. 미국으로. 심지어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유학 중이었던 진유영 씨도 캐스팅을 했어요. 대박이 안 났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요. 몰로케로 비쌌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제 영화를 찍었던 건데 어쨌든 장미 씨는 지금 뭐 연기 계속 하시면서 연극영화과 교수도 하시면서 바쁘게 지내고 계시니까 뭐 영화랑 결혼을 한 셈이 된 거 아닌가.